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동영상은 2022년도 10월 12일에 제가 직접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데이터 리터러시 파워컬이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귀 분석인데요.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함수 관계를 만드는 것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귀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들만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공원도가 3.2라면 연보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반대로 할 수가 있겠죠. 연보 상승률이 4점 몇 프로가 된다면 공원도가 몇 프로 정도 돼야 될 것인가, 거꾸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이걸 통해서 해당되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역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 회귀는 그렇게 금방 되는데 다중 회귀는 조금 어렵겠죠. 해당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 간에 함수 관계를 맞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됩니다.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속 변수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결정하시고, 독립 변수는 다수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다시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다시 분석 변수로 투입한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는 변수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수 선택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전진, 후진, 단계 선택법,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진, 후진, 단계 선택법 등등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단계 선택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다 독립 변수를 투입하고 단계 선택법을 쓰게 되는 것이 좋은데, 엑셀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회귀 분석은 나오는데, 전진 방법, 후진 방법, 단계 선택 방법이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다시 뽑아서 하는데, 원래는 단계 선택법이나 전진 후진 방법을 별도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KESS를 통해서 단계 선택법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ESS가 이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는 확실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만 먼저 선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관관계가 없더라도 회귀 분석에서는 의미가 있는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가면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하게 꼬여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5창의 가정이 있는데요. 5창에 대해서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사성, 평균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 아까 저 회귀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 회귀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 추세선은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그리게 되는데, 이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직선과 점의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다시 이 직선과 점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 오차의 합은 무조건 0이므로 제곱을 씌웁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오차의 제곱을 씌우고, 다시 뭐라고요? 오차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최소화로 해요. 그래서 얘를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회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제곱법, 다시 한번요. 오차의 제곱을 하고 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최소화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오차에 제곱을 하고 더해서 얘를 최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는 오창의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분산 팽창 계수가 10 이상 나오면 다중곤성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제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못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기 상관이라서 더빈 왓슨 계수는 가는 것들도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적합도 검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형이 적합하냐 아니냐를 먼저 봅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는 다시 한번요. 이 모형식이 첫 번째, 자, 회귀 모형이 적합하냐 혹은 타당하냐 그래서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합니다.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합니다. 이 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결정계수 혹은 수정된 결정계수를 씁니다. 자, 수정된 결정계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씁니다. 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요. 0.6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0.6 이상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가 유의 확률값이 0.05보다 작아야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타당하냐, 적합하냐 이렇게 되죠. 분산 분석표 결과가 다죠. 여기 나오는 표 결과가 0.05보다 작아야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모형이 타당하다 혹은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회귀 개수값을 보는데 결정계수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의 변동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이 결정계수는 단순 회귀 분석의 경우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개수값을 봅니다. 이번에는 이 과정. 이게 충족을 하면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봅니다. 자, 여기서 회귀 개수의 유의성이라는 것은 개수값들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방법. 개수값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러려면 유의 확률값을 봐야 되죠. 다시 유의 확률값을 봐야 됩니다. 유의 확률값이 0.05보다 작아야 회귀 개수, 즉 기울기가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모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회귀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회귀식 작성도 해줘야 됩니다. 회귀식 작성은 상수, 그렇죠? 상수, 그다음에 기울기, 변수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상수, 기울기, 변수 등등 나오는데 요쪽이 상수, 그다음에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요거 곱하기 연령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그다음에 상수가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상수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연령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상수는 의미가 없더라도 0.05보다 크더라도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수는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연령은 해당하는 부분이 유의한 변수들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는 0.05보다 작아야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시니까요. 그다음 얘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울기. 그다음에 표준화 계수라는 것은 영향 정도라고 합니다. 기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값 기준으로 봐요. 절대값 기준.
자, 그렇다면 회기식을 보시게 되면 90.484 맞죠? 4.113 곱하기 연령을 집어넣습니다. 연령 집어넣는데 만약에 20세라면 집어넣죠. 그러면 84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얘를 더하면 174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회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기 분석에 문제점이 있어요. 회기 분석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직선으로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다시 얘는 뭐라고요? 얘의 결과치는 회기 분석은 직선을 가지고만 예측을 합니다. 곡선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곡선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도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계열이라는 분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인사에서는 인사관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해당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있는지 계절 변동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겠죠. 뭐냐면 계절 변동에 따른 성과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시계열 자료 분석으로 별도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회기 분석만 하더라도 정말로 대성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회기 분석만 하더라도. 근데 회기 분석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 분석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기 분석을 보게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기를 볼 수가 있겠죠. 다중회기 분석은 얘를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넣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개의 데이터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독립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분석표도 의미가 있으려면, 즉 모형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0.05보다 작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결정계수를 씁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수정된 결정계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기계수의 유의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는 변수죠. 회기식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근데 해당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변수, 여기서 의미가 없는 변수들만 삭제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됩니다. 이것만 제외하고 이렇게 식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빼고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빼고 다시 계산하셔야지 얘 때문에 이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제외를 해주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선정,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전진, 후진, 단계 선택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KESS를 통해서만 살펴보는데 이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무엇일까? 라고 봤습니다. 여가, 시간, 충분, 자유, 충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의미가 있는 변수들을 보시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원래는 얘를 빼고 다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얘가 빼고 다시 돌리셔야 되고요. 그다음 기울기를 보시면 얘가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실제로 기어 정도입니다. 영향 정도. 그래서 얘가 가장 파워가 높다. 그 다음 얘가 파워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P값이 작다고 해서 기여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해당되는 베타에다가 해당되는 표준 편차로 또 나누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요 T값이 크면 클수록 T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멀어짐으로 이 면적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P값은 작아집니다. P값은 작아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결정계수를 보는데 이 수정된 결정계수 보니까 매우 낮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이 독립변수로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매우 낮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독립변수가 더 좋은 독립변수를 더 개발을 한다거나 찾아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회기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분석 시작합니다. 자, 어디 갔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처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처리에서 제가 그래프는 다 없애버리고요. 자, 우선 단순 회귀 분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생활 태도만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연봉상승률. 얘가 종속 변수, 얘가 독립 변수니까요. 시작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여기서 회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회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회귀 분석 선택하시고 Y축인데 얘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얘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다시 얘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다른 변수들은 다 선택을 하시면 결과치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나는데 해당한 부분이 얘가 회귀 분석에서는 안 돼요. 회귀 분석에서는. 그래서 어떠한다?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요.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Y축에서는 여기 찍죠. 그러니까 변수명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명확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도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아래쪽까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표, 그 다음에 선의 적합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은 새로운 워크시트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점도, 해당되는 3점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잔차가 이렇게 퍼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잔차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중상관계수라고 나오는데요. 결정계수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조정될 필요는 없죠.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표를 보면 얘가 0.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소수점을 정리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다시요. 선택하시고, 셀 서식 넣으시고, 얘를 숫자로 놓고, 소수점 5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시게 되면, 얘가 0.000이니까 의미가 있다니까. 얘는 모형의 적합도예요. 얘는 뭐라고요? 모형의 적합도예요. 그러니까 모형식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계수도 높기 때문에 모형식은 괜찮다. 그 다음에 개수값을 딱 보시게 되면 얘가 기울기, 얘가 기울기죠. 얘가 상수,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다시 얘가 뭐라고? 상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잔차가 나오는데 표준 잔차는 여러분들에게 요 해당되는 시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합니다. 시제값과 예측값의 잔차라고 차이를 잔차라고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얘가 상수가 되는 거죠. 다시 얘가 상수,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실제 독립변수 값이 되죠. 독립변수 값이 되죠. 만약에 얘가 4가 된다면 얘가 4가 된다면 얘를 곱하는 거죠. 독립변수에다가 기울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더합니다. 이렇게 상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임금 상승률이 0.66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돌려볼 건데요. 전처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처리에서 제가 변수의 연봉상승률에 관계가 있던 우선 공헌도와 생활태도만 할 건데 다중선택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중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공헌도를 옆에다가 바로 붙이겠습니다. 얘를 공헌도를 바로 옆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시프트를 통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얘를 종속변수, 얘를 독립변수로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을 놓은 다음에 Y축에서는 연봉상승률을 X축에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로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건 다 빼고 새로운 부분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셀 서식을 통해서 제가 소수점 5자리까지만 할게요.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형식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P값도 얘가 모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세서식 숫자 5자짜리까지 할게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거 좀 체크한,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의미가 없고 얘만 공원도만 의미가 있네요. 생활 태도화하고는 해당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공원도만 의미가 있다. 다시 뭐라고요? 공원도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앞에 거를 보니까 생활 태도가 의미가 있었어요. 생활 태도는 있었는데 생활 태도와 공원도를 넣어버리면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들 간에 서로 간에 상관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여러 가지가 다중곤성성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변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각각에 돌렸는데 생활 태도는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자체는 관계가 있는데 공원도와 함께만 집어넣으면 얘가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변수로서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KESS를 통해서 다중선택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기능의 베타.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귀 분석의 선형 회귀 분석. 자, 여기서 연봉 상승률을 집어넣고 반은 정도를 설명 병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변수 방법을 쓸 거냐? 단계 선택법을 쓸 겁니다. 단계 선택법. 그 다음에 표준화 개수까지를 넣고 예측값을 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딱 해버리면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쭉 위에 보시면 모형식은 괜찮고요. 회귀 개수의 추론 보시게 되면 의미가 있는 변수들, 요게 요 해당 부분이 의미가 있는 변수들은 적극성, 이런 게 또 완전 또 공원도하고 적극성이라고 나타나네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네. 그 다음에 절편 이렇게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것만 가지고 살펴보시면 적극성과 공원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수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 선택법, 전진, 후진은 그리고 유의한 변수들만 선정하는 건 또 조금 더 다른 문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적극성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 회귀식은 기울기도 좀 약한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회귀 분석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상관관계 회귀 분석은 단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